안녕하세요. 아람입시연구소입니다. 단국대 수시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2027년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에게 있어서 단국대 2등급대 학생들이야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 서류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볼 텐데 3등급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성적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실질적으로 합격 사례가 있는지 물론 이제 유튜브나 또는 주변의 선배들을 통해서 3등급대에서 합격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3등급대 사례가 전혀 없는 학과들도 있죠. 그런 학과들은 피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전략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2026년도 이제 올해 공개가 됐는데 단국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DKU 인재 뭐 서류형도 있고 면접형도 있는데요. 먼저 서류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2년치를 다 보는 게 좋겠죠. 계열별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인문계열 광역, 사회계열 광역 이렇게 있는데요. 인문계열 광역에는 학과가 이렇네요. 국어, 사학, 철학, 영미. 사회계열 광역 어떤 학과가 있나 볼까요? 자, 법학, 정치외교, 행정, 도시계획, 부동산, 미디어, 상담, 경제, 무역, 경영학부. 네, 문과에서는 이렇게 두 계열로 모집하는 학부 모집이 있었네요. 자, 학부 모집에서 30명을 뽑았고요, 인문이. 그리고 사회계열은 21명을 뽑았는데 경쟁률은 좀 높아요. 16대 1, 18대 1 이 정도 됐었고요. 그럼 이제 평균 등급을 보면 인문계열이 3.20입니다. 그리고 사회계열이 2.82등급이고 최고는 또 최고 등급이 2.27이네요. 인문계열 광역에서. 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진학을 했다라는 건 수능 최저가 좀 안 나오는 학생이었나 보네요. 그죠? 그리고 2.58이 사회계열 광역에선 최고 등급이었고요. 그리고 최저를 보면 인문계열 광역에서 5.40이니까 지금 여기 어문이 있잖아요. 영미 언어. 어문 계열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외고 학생들이 들어오겠죠. 그랬을 때 5.40은 외고 학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계열 광역에서는 3.36이 최저, 그러니까 꼴찌 컷이죠. 그러면 3.36은 외고나 뭐 국제고 학생은 아닐 거 아니에요. 3등급대 학생들도 합격을 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최저 컷을 보면 인문계열 광역이나 사회계열 광역에서도 3등급대 학생이 아예 없지는 않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생기부를 잘 챙겼어야 되겠죠. 일단 법학과 보시면 최저 컷이 2.77입니다. 그러면 꼴찌가 2.77이니까 야, 법학과는 3등급대로는 일반고에서 못 가는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가 되겠죠. 평균 등급이 2.56등급이고요. 작년 거 2025년도를 볼까요? 법학과를 보시면 서류형입니다. 그러네요. 2.85 최저 컷이. 자, 그러면 이 법학과를 지원할 때 있어서는 3등급대 학생이 지원한다고 하면 거의 불합격할 가능성이 너무 높죠. 왜냐면 꼴찌 컷이 2.7, 2.8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년 동안. 자, 정치외교학과는 2.99가 꼴찌 컷이었고요. 평균이 2.72 등급입니다. 그리고 행정학과는 3.09가 최저 컷이고요. 평균이 2.72 등급인데요. 도시계획 부동산학부가 등급대가 낮은 학생이 합격했네요. 3.35. 미디어 인기 많죠. 최저 컷이 2.8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최저 컷을 보냐면 3등급의 관점에서 수시 등급을 보기로 했죠. 자, 그리고 상담학과 3.21등급의 학생이 합격했네요. 자, 그럼 3등급대 학생이 합격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학과 2.87등급이죠. 무역학과는 5.82등급이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국제고나 외고 학생이겠죠. 그러다 보니 자, 외고나 국제고 학생이 몇 명이 합격했느냐에 따라 평균 등급이 이렇게 3등급대로 떨어지긴 하죠. 경영은 뭐 6.16까지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과죠. 인문계열. 자, 이게 2026년도입니다. 근데 2025년도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서류에서 문과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가 문과인데요. 자, 최저 컷을 좀 볼까요? 사학과에서 3.47 학생이 합격을 했네요. 그리고 또 사회계열 광역에서는 최저 컷이 3.89였고요. 행정학과네요. 행정학과 3.60, 도시계획 부동산 3.24, 미디어가 3.01까지 있었네요. 경제학과 3.02, 무역 3.01, 경영이 5.33, 저 외고 학생이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3등급대가 2년 동안 봤을 때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컨설팅을 받았던 학생들 중에도 3등급 초반 학생들은 그래도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3등급 중반까지는 좀 덜 나오는 편이죠. 1학년 때는 성적이 안 좋았다가 2학년 때 오르고 3학년 때 올랐을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은 3등급 중반이어도 충분히 이제 가능합니다. 이과 보겠습니다. 2026년. 자, 전자
전기공학과 3.66이죠. 최저 컷이. 자, 물론 일반고 학생이겠죠. 자사고 학생이 3.66으로 들어오진 않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융합반도체공학과 3.21이고요. 고분자공학과 3.35입니다. 융합소재공학과 3.0이고요. 자, 최저 컷을 봤을 때 3등급대가 문과보다 훨씬 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인프라건설공학과 건설 3.04, 그 다음 기계공학과 3.38, 화공은 좀 세네요. 2.71. 자, 꼴찌컷이 2.72입니다. 평균도 높아요. 어느 학교나 화공은 높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 건축공학과 3.09, 이렇게까지가 또 이과죠. 자, 그러면 2025년도도 볼까요? 2025년도에 전자전기 6.02, 이런 학생이 이제 자사고죠. 그러다 보니 이제 평균 컷도 좀 낮아지고요. 그다음 융합반도체가 3.34, 고분자공학과 3.01, 파이버 융합신소재공학과 3.46, 토목환경공학과 이제 아까 인프라건설로 좀 이름이 바뀌었죠. 3.97인데 토목은 아무튼 등급대가 좀 낮죠. 그래서 3등급 후반 이런 학생들도 좀 합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기계공학과 3.60인데 화학공학과는 3.75예요. 전년도랑 그러니까 2026년도랑 많이 차이가 많이 나죠. 건축공학과 3.1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과는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학과를 잘 선택했을 때 합격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서류형 봤거든요. 그러면 면접형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여기서부터 면접형입니다. 자, 면접형을 보시면 서류형하고 면접형을 지원할 때 학생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컨설팅을 받아서 항상 물어보는 게 어느 걸로 지원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이게 최저컷입니다. 2.96 국문학과죠. 사학과 3.33, 철학과 3.0이고요. 영미 3.26. 저 영미 인문학과가 3.26인 거 보니까 외고 학생이 들어오지 않았네요. 서류형으로 오히려 들어왔죠. 법학과 3.06이고요. 정치외교 5.85 이제 외고 학생이 들어왔죠. 행정학과 4.85, 4.25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특목고 학생이 될 가능성이 크죠. 미디어 3.28, 미디어 센데 3등급대 초반 학생이 합격을 했네요. 상담학과 3.73, 3.73에 합격한 건 잘한 거죠. 그 다음 경제학과 3.12, 자, 무역학과가 5.86, 그렇죠. 외고 학생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이 5.19, 최저컷이 이제 뭐 그 외고 학생이겠네요. 특목고 학생. 자, 이게 문과고요. 마찬가지로 2025년도, 2025년도에는 면접형으로 거의 안 뽑았네요. 법학과 있네요. 법학과 3.20. 자, 그리고 경제학과 있습니다. 3.07. 무역이 5.88입니다. 경영 5.07이니까 자, 우리가 뭐 단국대를 특목고 아이들이 뭐 얼마나 들어오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진 않습니다. 특목고는 어디나 조금씩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5등급대 뭐 4등급 후반 그러면 특목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문과였고요. 이과 보시면요. 이과 2026년도 자, 전자전기 3.22, 융합반도체 3.56, 3등급 중반인데 자, 고분자 3.02, 융합소재공학과 3.32, 인프라건설이 3.51, 기계공학과 3.45, 화공 3.31까지 합격했네요. 평균 컷은 2.96인데 요 정도면 또 해볼만 하죠. 3등급대 학생들이. 건축공학과 3.57이고요. 자, 건축학 5년제 3.17입니다. 자, 2025년 보겠습니다. 면접형의 전자 3.65, 융합반도체 3.55, 고분자 3.32. 왜 이렇게 낮죠? 토목이네요. 3.91. 토목은 확실히 3등급 후반 때도 가능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화공 한번 보겠습니다. 화공은 여기 때는 이제 2.97이 꼴찌컷이었네요. 해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3등급대에서 무조건 절대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해치만 보지 마시고 최소한 2년치는 다 봐야 되겠죠. 2년치 보면서 실제로 이제 최저컷을 보는 이유는 일반고에서 사례가 있느냐 3등급대의 관점에서요. 그래서 가장 고민되는 학생들은 이제 3등급 초반은 그냥 지원을 해요. 근데 3등급 중반이 과연 단국대를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 뭐 그냥 이거 한 장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단국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학업 역량 보시고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뭐 대부분 학교들이랑 비슷하죠. 근데 비율을 보시면요. 학업 성취도, 탐구력이 학업 역량인데요. 그럼 학업 역량을 가장 많이
보는 전형이 뭐가 있는가? DKU 인재에서 서류형이 있고요. 근데 서류형에서 계열 광역 제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열 광역은 이쪽에 있어요. 면접형이랑 동일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학업 성취도를 25%나 보게 되네요. 서류형에서. 물론 계열 광역 제외하고요. 제일 많이 보죠. 우리가 보통 3등급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서류형으로 지원하면 안 되겠네요. 면접형으로 지원해야 유리하겠네요. 면접형은 20, 15, 합산하면 35. 그 다음에 서류형은 45니까요. 10% 차이가 크죠. 진로 역량 보겠습니다. 진로 역량에선 서류형이 35, 면접형에선 4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만약에 계열 광역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계열 광역은 그 면접을 안 보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 비율은 면접형이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죠. 물론 이게 2025년 학년도 겁니다. 근데 아마 올해도 동일할 거예요. 수시 모집 요강이 이번 달에 나오겠죠. 자, 그래서 등급대에 따라서 서류형을 지원해야 할지, 면접형을 지원해야 할지, 아니면 뭐 계열 광역으로 지원해야 할지, 아니면 학과로 지원해야 할지,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자, 등급이 안 좋은 학생들은, 그러니까 3등급대 학생들은 계열이든 아니면 면접형을 지원하셔라. 평가 등급에서는 7단계예요. 가장 우수한 건 A+, 다음 미흡한 건 E다. 그래서 A 플러스 A, B 플러스 B. 자, 이렇게 단국대를 3등급의 관점에서 알아봤습니다. 이 3등급 중반에서 단국대를 합격하는 좋은 결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